이번 주 그알 리뷰는 901회입니다. 제목이 24번 나들목의 미스터리 남해 고속도로 실종 사건이라고 2010년 5월 27일 제 생일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2013년 7월 6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취재가 있던 것 같아요. 편집 시간 이런 거 빼면은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진짜 미스터리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바로 들어가자. 남해고속도로 24번 나들목.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5월 27일 저녁, 물보라를 일으키며 추월해 나가는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빗길 속의 위태로운 모습. 그리고 몇 분 뒤. 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실제 그 사고 난 차입니다. 문제의 차. 뭐 빗길에 미끄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커브 틀더니 가드레일 박았어요. (3차선을) 달리던 BMW인데 갑자기 핸들 꺾고 가드레일 충돌하고 멈춥니다. 심각한 부상은 피한 운전자 서씨. 하지만 그는 지금도 그날의 사고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데요. 자, 그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핸들이 바로 우측으로 꺾였어요. 뭐 차가 미끄러지고 이런 것도 없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저도 참 희한하다 했어요. 거기가 원래 문산 휴게소하고 그 주위가 다 공동묘지예요. 뭐가 홀린 것처럼 내가 거기서 핸들을 그렇게 꺾어가지고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의 눈앞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조그만 차가 오더니 내가 꼭 받친 위치 정도에 오더니 중앙분리대를 2차도 받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모닝 차량이 자신의 차 근처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와 충돌합니다. 연이어 같은 지점에서 벌어진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뒤이어 사고난 모닝 차량의 운전자가 사라진 거예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어. 그래서 사고차 보고 안에 운전자 상태 확인해야 되잖아. 이렇게 봤더니 없어, 사람이. 사라지고 난 뒤였던 거지. 고속도로 순찰대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사고차 확인하고 운전자 어디 있느냐 하니까 견인한 기사들하고 주위에 있던 기사들도 자기들이 왔을 때부터 운전자는 없었다. 아버님 연락처를 제가 확인해가지고 운전자 분이요. 아버님 연락해가지고 제가 확인해가지고 연락하니까 연락 온 것도 없고 집에 귀가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지, 그지? 운전자는 스스로 자취를 감춘 걸까? 차 안에 신발, 휴대전화, 가방 그대로 짐이 다 있었어요. 자, 이제 레카분 출동했던 분이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몸만. 자, 그때 그 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이 사고의 흔적이 앞부분이 이제 범퍼는 파손이 됐는데 옆이나 뒤는 깨끗하더라고. 심하게 찌그러지고 그랬지만 이 정도의 충격이면은 뭐 에어백도 터졌을 것이고 사람이 막 심하게 다치진 않았을 것 같은 정도의 사고예요. 사고 후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차들이 질주하는 고속도로 1차선, 충돌 사고 직후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모닝 운전자는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이 실종된 운전자가 누구냐? 55살 강인숙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입니다. 그렇지, 다치긴 다쳤겠지. 하지만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심각한 뭐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더라고. 자, 취재 때 실종 40일 다 되어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 사라진 이유도 미궁에 빠졌고요. 사고 추정 시각 2분 전 강 씨의 모닝 차량은 진주 1터널을 통과했어요. 나들목에는 앞에 가던 먼저 사고 난 차 BMW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충돌해서 정차 중이었어. 모닝 차량이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 자, 목격자분이신데
갑자기 핸들 꺾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차가. 우리는 이제 사고 현장 통과하고 바로 이제 견인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한 거죠. 탱크로리보다 20여 미터 앞서가던 강씨 차량이 BMW 근처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중앙 분리대와 충돌합니다. 뭔가에 부딪힌 게 아니고 혼자 미끄러진 것 같았어. 그리고 8분 뒤에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석이 비어 있었어. 8분도 안 되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야. 아무도 몰라. 어디로 갔고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 일단 2차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강 씨가 차를 바로 근처 휴게소에 견인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고요, 아직. 그래서 사고 현장을 기록한 사진이 없어요. 차 상태는 심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앞에 뭐가 부딪힌 것 같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유리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느낌상 동그란 뭔가를 박은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뭐가 부딪혔어, 동그란 뭔가가. 그리고 이건 뭐 가드레일인가 박으면서 난 파손 자국일 거고, 뒤에는 깨끗해요. 옆 뒤쪽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범퍼, 헤드램프 파손됐고 조수석 정면 유리도 깨져 있었고, 경찰은 차량 파손 부위 중 정면 유리에 주목하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처음 보기엔 보행자를 충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실제 저희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들이 볼 때도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처다, 흔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교통사고 감정사들에게 사고차에 대한 분석을 부탁했어요. 이 사람들도 깨진 유리는 사람이 부딪힌 흔적이었대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심축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 형태로 갈라졌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충격이 가장 큰 그런 형태로 가해졌다는 거예요. 충격이 가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조수석 유리에 직접 충격을 가한 건 사람의 머리라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 단단한 머리 모형의 속력을 갖고 자동차 전면 유리에 부딪혔을 때 유리가 충격 지점을 중심으로 방사 형태로 갈라졌어요. 이 왼쪽이 실험 사진이고 오른쪽이 실제 차예요. 보면은 동그랗게 깨지는 느낌이 크죠? 거미줄 형태로 방사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그란 뭔가가 부딪혔을 때 생기는 흔적이래요. 실험과 같은 형태가 나타났어. 보행자가 충돌한 흔적은 유리뿐 아니라 엔진 덮개에도 미세하게 있습니다. 어떠한 물체에 의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쓸려 올라간 거죠. 마찰에 의해 올라간 거, 사람 충격이 됐다면 여기에 충격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덮개 끝부분에 구겨진 모양도 마찬가지래요. 자동차는 범퍼가 있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전면 유리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차 구조상 그렇잖아. 차 구조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여기를 박았어. 가드레일은 이제 보통 이제 차 범퍼 높이잖아요. 유리가 깨질 일은 없잖아. 이건 뭔가를 받은 거고 그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중앙 분리대나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렇게 좀 눌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단한 그런 게 아니라 쿠션이 있는 물체하고 부딪힌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가장 추정이 쉽게 되는 건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 찌그러진 형태가 단단한 거랑 박으면 무슨 돌이라든지 가로등 이러면은 뾰족하게 날카롭게 접히는 형태가 나와요. 단단하면. 근데 말랑말랑한 물체라면은 쑥 들어가는 오목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게 깡통 찌그러뜨린 느낌이 나야 돼요. 단단한 가로등이나 가드레일이었다면은.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 깨진 유리 사이, 조수석 앞에 유리 사이에 머리카락이 박혀 있었어. 사고 당시 강 씨는 안전벨트 착용한 상태였고 에어백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면 강 씨가 이 장소까지, 사고 지점까지 오기 전에 누군가를 차로 받고 가다가 고민하면서 뺑소니였던 거야, 이미.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그러다가 결국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건 아니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고 지점이 나들목입니다. 그래서 나들목의 미스터리예요. 고속도로 위를 벗어나기만 하면 인적한 지역이다. 빠져나가는 건 수월해 보인다. 자, 이게 사고 지점이고 차가 뭐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운전자는 이 중앙 분리대를 넘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뛰어가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높잖아요. 뛰어내렸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중앙분리대 넘어서 반대쪽으로 간다 해도 조건이 뭐 똑같을 거 아니야? 어디로 갔냐는 거야? 여기부터가 일단은 어려워요. 추측을 하기가. 50대 여성이 혼자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도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필사의 노력으로 가까운 동네에 들어섰다면 어떨까? 도로와 건물 곳곳에 설치된 CCTV에 그날 밤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실종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지 않았겠냐 추정해서 교통사고계에서 신고 접수해서 수사했었는데요. 이후에 이 실종 여성을 봤다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 난 모닝 차량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다는데 사고 발생 3분 후인 8시 5분쯤 현장을 지나갔대. 자, 통화해봅니다. 2차선의 역방향으로 내가 진행하는 방향 말고 반대쪽으로 누워 계셨고요. 의식이 있었어요. 제 차량에 불빛이 있는 걸 보고 팔을 드는 것까지 봤거든요. 엎드려 있었어요. 머리 모양이 좀 아줌마들이 많이 하는 파마라서 차는 1차선에 있고 사람은 2차선에 있었어요. 중간쯤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목격자가 한 명이 아니야 또 있었는데 이 사람도 당시 차량 옆 2차로에서 수상한 물체를 봤대요. 1차로 가다가 2차로로 비켰어요. 먼 데서 사고 차량 보고요. 2차로에 사람이 일직선으로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기분에 딱 사람 같았어요. 가까워지니까 누워있던 사람이 움직였대요. 차가 오더니 피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뒹굴더라고요, 사람이. 언뜻 머리가 보니까 내 쪽 역방향이었어요. 2차로의 주행 반대 방향으로 누워있었다는 공통된 점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통된 얘기가 나왔어. 혹시 차 앞 유리에 박힌 머리카락이 실종된 강씨께 아니냐? 경찰은 현장에 남은 유일한 머리카락이 실종된 강씨의 건지 DNA 분석 결과 강씨께 아닙니다. 그러면 강씨가 누군가를 치였다라고 보는 게 좀 설득력이 가장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사고를 내고 왜 엎드려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리고 왜 사라진 거야 대체. 실종 전 강씨의 행적을 한번 되짚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노래방 하시던 분인데 실종 이후에 가게 닫혀 있고요. 실종 전날 저녁에 가게에도 왔었대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 강씨. 실종 전날 출근했네요. 10시에 출근했어요. 밤 10시에. 평상시처럼 열쇠 받으러 왔다가 잠깐 대화하고 노래방으로 내려갔다. 근데 어쩐 일인지 2분 만에 가게 문을 닫고 나와요. 지인인데 대구에 갔다 온다고 했어요. 대구 갔다 온다고요? 네, 돈 받을 게 있었거든요. 채무자한테. 옆자리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최근에 강 씨가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대요. 이게 좀 관련이 될까? 자, 언니인데 투자했어요. 원룸 짓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몇 번 갔어요. 그 사람 재판하는데 갔는데 그게 재판이 잘 안 돼서 민사재판 중이에요. 법률 자문 구하러 대구로 가던 길이었나? 재판 도와주는 지인에게 출발 전 미리 방문 알리는 문자도 했고 근데 문자에 대답이 없자 전화도 여러 번 시도했었고 이분은 대구 사는 아는 분인데 갑자기 오전에 연락 왔어요. 제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은 건데요. 제가 또 직장 관계로 묶여있는 상태라 시간 내기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저녁에 비까지 오니까 가다 말고 자기 집 쪽으로 차를 돌린 것으로 보인다. 되돌아가려고. 근데 강 씨에게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다. 몇 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란이 때문에 수표 몇 억 받을 거 있으면서 다 포기하고 몇 년 동안 거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여자가 나왔네. 실종 당일 오전 강 씨는 평상시처럼 10시에 집을 나섰고요. 급히 부산으로 갑니다. 억대 채무 관계가 있는 이 씨, 이 사람 만나려고. 자, 문자 내용 봅시다. 이 씨랑 주고받은 문자인데 회장님 죄송해요. 어제까지 회장님 돈 정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는데 6월 10일 전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그러니까 대답이 내일 아침 몇 시에 만날까 전화해라. 이 노란색이 강씨일까요? 사라진? 회장님이라고 부르나? 며칠 전부터 돈 문제로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점심 무렵 1시간 가까이 만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거 아닐까. 이씨 만나보기로 하는데 이 여자가 교도소에 있어. 기소 중지 상태였는데 부정수표 단속에 걸려서 수감 중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날 강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네요. 이용란. 실종자 강인숙 씨가요, 저한테 11시 반까지 동네 전철역으로 와라. 그래서 월요일 11시 반에 만난 거예요. 제가 돈은 통장에 보면 넣어드렸어요 하니까 그래 하고 거기서 헤어졌어요. 강 씨는 볼일을 다 보고 저녁에 진주를 향합니다. CCTV 확인 결과 차이는 혼자였대요. 없네 여기 머리가 지금, 그죠? 혼자 타고 있네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사고 20분 전까지 1시간가량을 있었대. 그리고 여수에 나가고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고 정확히 강씨 차가 어디에 주차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1시간 가까이 어떤 카메라도 잡히지 않았어요. 집을 1시간 거리에 두고 왜 이렇게 오래 머무른 거냐. 강씨가 어디에 차를 대고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지 그녀가 머물렀을 CCTV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하만휴게소 왼쪽 입구 쪽에서 진입해서요. 주차장 가장자리 쪽을 타고 이 앞으로 이동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 모닝차는요. 이 CCTV 시야각을 벗어나서 이쪽 주유소 앞쪽 충전사업소 쪽에 있는 그때 당시 시각이 굉장히 주차 장소가 많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가 좀 편하죠. 여유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고 화장실 한 번을 가지 않은 채 차 안에 계속 있던 거야. 뭘 했냐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받지 못한 전화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다는 거. 이건 통화 내역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 제가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일할 때 7시 28분에 밥 먹고 전화를 한 거예요. 평소 대화하듯이 비가 오니까 조심해서 오라고. 평상시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당일 강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지인과도 특이한 점은 없어요. 범죄 심리학자는 그녀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도주가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냐 보자. 도망해야겠다는 건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두려움과 어떤 사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도주할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연락체계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지품을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신발, 휴대폰 뭐 이런 거 두고 갔잖아. 차에 있었거든요. 실종 당일 그녀가 사라질 만한 정황이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래요. 자,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거냐? 나들목 근처에는 도로의 범람을 막기 위해 빗물을 따로 모아 강 하류로 흘려보내게 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혹시 드러나지 않은 이 배수로가 유기장소로 쓰인 건 아닐까?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배수로인데 여기가 내려가 봤어요. 당일 저녁 꽤 많은 양의 비가 와서 이쪽으로 충분히 내려갔을 수 있다. 유량과 유속이 적전성만 되면 분명히 떠내려갈 수 있다. 지금 이끼나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럽기도 하다. 유기장소를 찾던 누군가가 이곳에 사체를 던져 물살에 흘려보냈을지도 모른다는 건데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라네요. 물이 모였을 때 갑자기 유량이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유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속도 빨라지고 속도 빨라지면 그만큼 힘이 가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러한 추정은 강으로 유입되기 직전의 구간 여긴데 좁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곳으로 연결되는 모든 배수로에 물을 부을 순 없지만 많은 양의 물을 좁은 수로에 흘려보낼 거야. 그리고 실험용 인형이 수로를 따라 물과 함께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기로 했어요. 자, 해봅니다. 또 요런 실험은 또 재미있게 연출했네요. 걸리는 구간이 있어. 요 앵글 좋다, 이 각도. 물살에 밀려서 내려가던 인형은 도중에 멈췄어요. 만약 이 정도 물의 양이었다면 유기된 사체는 여기서 발견됐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많은 비로 유량이 풍부해지고 며칠간 지속적으로 내려주면은 그리고 수문까지 열려있다면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해 보이진 또 않아요. 수색대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영천강 지리를 따라 실종자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교각이 도로에서 사체를 유기했을 경우도 고려해서 주변의 강 상류도 수색했지만 안 나왔어. 그러자 국과수에
교통공학과 실장님이 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바깥에 나온 운전자가 쓰러진 상황이 되면 후행하는 차가 끌고 가는 경우가 생겨요. 비가 올 경우에는 사람하고 노면하고의 마찰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좀 미끌미끌해진다는 거죠. 차 하부에 사람이 걸려서 갈 경우에 몇십 킬로미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 오면 타이어랑 노면 사이에 얇은 막이 생겨요. 물 때문에. 그래서 미끄러운 건데 이거를 수막 현상이다. 그리고 사람 또한 물이 노면과의 마찰을 줄여서 사람이 바퀴에 신체 일부 걸리면 먼 거리를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찰력이 적어지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사람이 차 밑에 깔려서 이동된 사례래요. 술 취해서 시내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요. 차량 하부 부품에 걸려서 그대로 끌려왔다. 놀라운 건 피해자가 쓰러져서 차 밑에 끌려온 지점이 5km나 됐다. 자, 확인해 봤어요. 마른 노면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잠깐은 끌려갈 수 있겠지. 하지만 마찰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차에 걸린 게 뭐 옷이 뜯어지든 어떻게 될 거야. 치여버리는 느낌이 강하기도 한데요. 자, 그럼 이제 젖은 땅, 빗길에서는 달고 가네. 인형을 치고 그대로 매단 상태로 짧지 않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운전자조차 충돌 시 느낀 약간의 덜컹거림 외에는 차 밑의 상황이 거의 의식되지 못할 정도. 요철이 없이 고른 상태에 충분히 젖은 노면에서 마찰이 더 줄어들고 운전자도 별 의심 없이 먼 거리를 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다. 여기서도 가능하냐? 주위가 어둡거나 상황이 어수선하고 사고가 나면 차량들이 서행하게 되고요. 서행하는 동안에 차가 밑에 뭐에 걸리면 잘 못 느껴요. 그러면은 오래 끌려갈 수 있죠. 강 씨도 이런 식으로 끌려간 건 아닐까. 비 오는 날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언젠가 차 밑에 있는 시신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거죠. 그날 밤 나들목에 있던 모닝 충돌 사고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방송이 나가자 한 남성이 제작진에게 연락해왔어요. 사건 당일 현장을 지나다 BMW와 모닝이 정차되어 있는 걸 봤대요.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따로 있대. 문산휴게소 방향에서요. 이제 쌍라이트 굉장히 큰 일반 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눈부실 정도로 뭔가 일이 있겠다 싶어서 속도를 그때 확 줄였죠. 그렇게 오다가 한 대를 보고 또 한 대를 봤어요. 확실한 거는 한 대는 확실히 역주행에서 이렇게 불빛이 강했다는 겁니다. 자, 이 차가 뭘까요? 2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좀 용의자로 그려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2부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범죄사건 컨텐츠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게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 지금 뭐더라는 거지 싶을 정도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 이것도 넣어주시네요. 본방을 볼 수 있는, 바로 누르시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사이트로 이동되거든요. 예. 실제 방송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또 보시면 되고, 요약된 리뷰를 보고 싶으시면은 카페나 그알 리뷰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모닝 차량이 사고가 나기 전 그 길을 먼저 달려가던 차가 있어요. BMW는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에 충돌했고 4차로에 멈춰 섰어요. BMW 얘기가 다시 나오죠. 그리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견인업체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2분 만에. 그리고 강 씨의 모닝이 똑같은 위치에서 미끄러진 거야.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똑같은 위치에서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또 받고 멈췄어요. BMW 운전자는 부부야. 사실 부부인데 이미 사고 신고하고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로부터 5분쯤 뒤에 먼저 신고 전화를 받았던 견인차가 있습니다. 두 대가 BMW 끌고 가기 위해 도착을 한 거죠. 자, 그 BMW 사고차의 운전자입니다. 구급차가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견인차가 앞에서 라이트 켜고 후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앞쪽에서 차 한 대가 후진으로 들어왔어요. 뒤에 차가 또 오고. 한 대는 후진해왔고 다른 한 대는 정면으로 역주행해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보시면은 3분 후 모닝을 견인하기 위해 2대의 견인차가 또 왔다. 사고 현장에는 총 4대의 견인차가 왔다. 이 견인차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분들이 프리랜서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 소식을 알면은 그냥 무작정 가서 차를 끌고 와야 돼. 일단 그 레카 갈고리 걸고 봐야 돼. 그래야 내 수입인 거야 그게. 그래서 이 경쟁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 내가 어느 레카를 불러도 또 다른 곳에서 소식을 알고 어떻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경쟁이 되게 심하대. 이 역주행은 그래서인 거야. 빨리 차 걸어가려고 신호위반 많이 어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일 거예요. 4대의 견인차가 출동했어요. 모닝 두고 봐봐 신랑이 하잖아.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끌고 가겠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각자 신고받은 차 한 대씩을 견인해 갔어요. 근데 경찰은 4명의 견인 기사들 중에 BMW를 견인하러 먼저 온 박씨, 정씨 이 레카 기사 2명을 주목합니다. 진주경찰서 형사과 119에 신고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황상 이 용의점이 상당히 있어요. 119 신고 내용 중에 어떤 게 용의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닝에 사람이 끼어있다. 장비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고를 했었던 거예요. 119에 신고한 거는 BMW를 견인하러 왔던 기사 정씨였습니다. 여기 남해고속도로고요. 방향은요. 진성에서 진주 방향 문산다리 바로 밑에예요. 여기 조그만 차에 사람 끼었거든요. 장비차가 와야 됩니다. 사람이 끼었다고요? 네, 사람이 끼었어요. 사람이 있어요. 끼어 있습니까? 누워 있어요. 끼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모닝 안에는 몇 명 있습니까? 확인은 안 된다니까요. 뭔가 좀 싹퉁바가지가 없네요. 신고하는 태도가. 그죠? 사람이 끼어있냐는데도 대답을 이상하게 하고 좀 이상하네 이 사람. 정씨 뭐야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정씨는 차 안에 있던 실종자 강씨의 모습을 직접 봤다고 말을 해요. 근데 경찰이 정씨를 의심해. 왜 의심하냐? 정씨는 사고 현장에서 만난 다른 기사에게 거짓말을 부탁해요. 이 새끼가. 정씨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때 구락 갔어요? 그러니까 정씨 BMW 견인하러 올 때요 저희 박씨랑 제가 역주행하고 후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신호 위반이긴 하니까 박씨 형님하고 통화하면서요 박씨는 뭐 차도 견인을 못했는데 사고 현장에 안 왔다 하세요. 역주행했다고 하면 벌금 나오니까요. 견인으로 먹고 사는데 이랬는데 이걸 역주행한 거 경찰에게 말해준 거예요. 씨발. 급한 마음에 역주행한 건데 사고조사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벌금 낼까봐 걱정이 됐대. 그렇다면 119에 전화해서 모닝 운전자 강씨가 차 안에 있다고 얘기한 건 어떻게 된 거냐? 작은 차가 하나 더 있다. 거기 사람 끼어있다. 저는 여기서 봤는데 이 차를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 차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저희 견인차 기사들은 안에 운전자가 있는 걸 그냥 끼어있다. 견인차에 사고차 달고 사고차 나르고 고속도로에서 이러는데 예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이. 이게 안 되잖아요.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었어요. 이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몇 명 있다고 하면 될 거를 왜 주접을 싸고 있죠 지금? 이 새끼 의심스러운데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 지랄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그 사고가 났으면 난 거고 사람이 뭐 안에 타고 있다 뭐 내렸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뭘 끼었다고 말을 해. 그게 뭐 현장 용어인 거야? 끼어있다가? 지랄하지마. 말이 돼? 이 새끼 이상하네. 이 옷차림부터가 이상해요 지금 벌써부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대체 이게 지금. 함께 출동했던 박씨 역시 실종된 강씨를 보지는 못했어요. 자 박씨 현장 와서 견인차 돌려놓고요 1차로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동생이 정씨겠죠 동생이 들어가지 마세요 형님 위험해요. 알았다 그럼 여기 갓길에 있을게. 그리고 나는 갓길에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모닝을 견인하기 위해 또 다른 기사가 도착하자 견인 기회 뺏길까봐 급하게 차에서 내려 모닝 쪽으로 갔습니다. 운전자가 없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견인하러 가지 사람 견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차 끌러 가는 거잖아요. 다친 사람 있으면 우리는 119 신고해주면 끝이에요. 경찰은 그럼 박씨를 여기서 왜 의심하냐? 박씨의 견인차 위치가 최초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랑 방향이 달라. 혹시 박씨가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씨를 친 건 아닐까? 그는 차를 돌린 건 맞지만 3차로를 벗어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차가 많아서 도로가 워낙 험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체를 틀면서 방향을 바꿨대요. 지 말론 그래. 일단 함께 BMW를 견인하러 왔던 정씨도 갓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박씨와 정씨 두 사람의 견인차에 대한 분석 의뢰도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피해자와 관련된 유류물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강씨가 실종되던 시각, 사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나왔었죠. 2분 전 먼저 사고가 나서 갓길에 피신해 있던 BMW 차량의 서씨 부부입니다. 혹시 이들이 뭘 알고 있는 건 아니냐. 남편 서씨는 큰 부상은 피했지만 부인이 크게 다쳐가지고 사고 이후 줄곧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부부는 부산에서 출발해 순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함에 출발하자마자 잤대요. 자, 그 얘기를 다시 들어봅니다. 우리 딸이 산후조리원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노는 날에 집사람이 마침 일찍 음식해서 미역국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반찬 몇 가지 해서 갔다가 딸 집 갔다가 집 청소도 해주고 준비 다 해주고 저녁 때 출발했어요. 터널 지나 내리막길 끝에서 갑자기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대요. 부인은 그때 잠에서 깼고 갑자기 뭔가 하얀 게 팡 터지는 거예요. 내 얼굴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가스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옆을 쳐다보니까 여자분이셨구나.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빨리 내려요. 차 터지겠어요. 하고 제가 내리는데 신발 신고 가방 들고 우산 들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가드레일 넘어가신 기억은 혹시 어떠세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차에서 빨리 벗어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소지품을 챙기던 것까지만 생각났고 자신이 어떻게 가드레일을 넘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남편 서씨는 좀 더 늦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가방하고 들고 나가는데 몸이 다쳤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 팽개치고 가드레일 밖으로 나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가스 마셨고 나와보니까 집사람 없는 거예요. 밖에 보니까 우산이 탁 엎어져 있어요. 우산을 딱 젖혔더니 집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름 부르니까 처음엔 대답이 없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봐봐.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3일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대. 이거는 머리를 다쳤다는 이야기잖아요. 머리를 다쳤다고 머리를 지금. 근데 안전벨트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BMW 안에서. 근데 사고 났을 때 머리를 크게 그럴 만큼 다칠 게 있을까요? 자, 봐봐요. 집사람은 여기 와서 정신 차렸어요. 옳은 정신을. 내가 30일인가 정신 차렸어요. 30일에. 사고 당시 부인 상태 어땠을까? 자세한 내용 보려고 그녀가 이송됐던 병원 찾았습니다. 상태가 심각했대요. 사고 당시 왼쪽 쇄골 골절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늑골 골절, 그리고 왼쪽 골반뼈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요. 골반뼈가 골절이 됐었나요? 이 골반뼈도 중요합니다. 네, 골반뼈도 골절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 손상이면 차 안에서 걸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차 안에서 이렇게 다쳐서는 나올 수 없다. 그럼 뭐야? 나오고 나서 다쳤다는 이야기죠? 근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칠 만한 게 뭐가 있어? 계속 봐야 됩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져요, 이제. 가드레일은 넘는 건 고사하고 혼자 차를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정도. 혹시 무리하게 가드레일 넘다가 다친 건 아닐까? 골반뼈 골절 같은 경우는요. 높은 높이에서 추락한다거나 아니면 심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잘 골절이 안 일어나서 일단은 저희가 환자 상태 지금 결과만 봐서는 왼쪽으로 굉장히 심한 왼쪽 흉부나 복부 전반적으로 골반까지 해서 왼쪽으로 굉장히 심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부위를 보고 나니까 떠오르는 장면, 강 씨의 모닝 차량. 보행자가 차량에 치였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상해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골반의 높이가요. 차의 범퍼 높이예요. 모닝이면은. 부딪히면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겠죠. 머리를 이때 부딪힌 게 아닌 거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게 모닝에 머리카락 있었잖아. 사람 머리카락. 이게 강씨 건 아니었잖아. 운전자. 이 여자분 머리카락이면은 이 사고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거 나오나 좀 더 봐야 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교통사고 전문가는 동승자 스스로 이 가드레일을 넘었다기보다 어떤 힘에 의해 움직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모닝에 받고 날아갔구나.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낙상해가지고 발생됐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아 이쪽으로 날아온 가능성으로 보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의 무게중심 아래쪽을 치기 때문에 사실 보면 사람이 떠올라가는 거예요. 밀면서 이게 위로 가는 거거든요. 속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14m예요. 보행자 충돌 사고에서 14m는 크게 멀리 간 건 아니에요. 어쩌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부인이 차 밖으로 나와서 헤매다가 뒤따라오는 모닝에 치였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 차 주인이 사라진 거고 차 밖으로 나온 후 기억을 잃은 건 그것 때문이 아닐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 씨에게 나온 머리카락과 BMW 동승자 부인의 DNA 분석을 했어요. 하지만 부부는 그럴 일이 없대요. 당사자들은. 아니 자기들이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검사에서 맞으면 맞는가 보다 하면 되죠. 이상한 말이잖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인데 그게 만일 이 사람 머리카락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져갔다고 밖에 안 돼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사람 머리카락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가드레일 밖에 있을 적에 모닝이 와서 사고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119에 신고하고 난 뒤에 조금 있으니까 사고 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차 사고가 나면 2차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2차 사고라는 게 있는데 내가 왜 길 가운데로 가요? 길가로 나가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나를 끌고 길 가운데로 갔으면 몰라도 여자분이 있네요. 맞네. 나를 끌고 가지 않는 이상에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길 가운데로 왜 나가요? 내가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기다리던 DNA 분석 결과 강씨 머리카락이 맞았어요. 모닝에 꽂혀있던 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지금 평상시의 정신 상태일 때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사고가 나서 정신없고 처음 겪는 상황이고 당황하고 있으면은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분은 지금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결과가 가장 당혹스러운 건 서 씨의 부인입니다. 자, 여자분이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사장님을 용이 뭐라고 하죠? 임의동행해가지고 경찰서 데려가서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자꾸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경찰에서. 자, 남편 서 씨가 BMW 차주 경찰 조사 받았어요. 내가 제일 용의자가 됐다니까요. DNA가 사모님 DNA라는 건가요? 우리 집사람 머리가 그 차에 머리 받쳤대요. 머리카락이 유리가 금이간데 박혀있다 이거죠. 내가 헛웃음을 썼어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모닝에 치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였다고 해도 숨길 이유가 없대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내가 피해자 같으면 내가 보상금을 엄청 많이 받는데 왜 내가 피해를 안 입었다고 얘기하겠냐고요. 경찰은 부인이 모닝에 치이자 남편이 운전자 강 씨를 해코지한 뒤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남편. 나는 끝까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언제 그 시체를 차에 내 차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우리가 병원 떠날 때 구급차 타고 떠날 때까지 내 차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내 차에 왜 그렇게 합니까? 사고 난 진주에서 견인차 기사들이 차를 옮겨놓은 데서 이틀 만인가 3일 만인가 부산을 끌고 갔어요. 모닝이 단독으로 사고 나는 걸 봤다는 서 씨의 말은 어떻게 된 걸까? 그래요. 이 남편분은 모닝 혼자 사고 났다고 했잖아. 아내를 치웠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 분명히 내가 차 사고 난 것만 본 건데요. 집사람은 가드레일 밖에 엎드려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집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참 마른 하늘에 이게 날벼락 맞는 거죠. 뭔가 착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착각이 없고요. 분명히 사고 상황에서 정신이 없으셨으니까요. 네? 정신이 확실히 맑은 정신은 아니겠죠. 근데 사고 난 과정은 딱 그대로예요. 그는 강 씨의 차에서 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머리카락이 조작된 거라고요. 유리에 금이가 있으면 사이를 늘리면 약간 벌어집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누가 조작했을까요? 만약 조작을 했다면요. 견인차 기사들이 우리 집사람을 119 들꺼서 옮기면서 그 사람들이 들었으니까요. 아니 그 레카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어내? 사건을 조작을 왜 해? 차나 끌고 가면 그만이지. BMW 차주는 레카 기사들이 머리카락 가져갔고 뭔가를 감추려고 증거를 조작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레카들이 차 끌어가려고 급하게 왔다가 서씨 부인을 친 거야. 실수로. 근데 그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뒤에 모닝차가 있네? 그래서 거기에다 머리카락 끼워 넣었다. 씨발 말이 안 돼.
왜냐면은 그럼 모닝은 왜 그 앞유리가 깨졌는지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 모닝이 친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자, 견인차들에게 물어봐야겠죠? 생각이 다르대요. 모닝차의 운전자가 도망을 한 60% 이상 보고 있죠. 지들이 뭔데? 술 한잔하고 내뺐든가 보험금 노려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뺑소니, 보통 사람 같으면 사고 나면 갓길로 빠진다고요. 그런데 차를 1차로에 세웠지 않습니까? 들킬까봐 겁이 나서. 하지만 경찰은 견인차 기사들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어요. 그들의 수상한 행적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때문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도대 무슨 질문 했었나요? 현장에서 모닝 운전자를 봤는지, 거기서 운전자를 봤느냐? 견인차 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반응 나왔어요. BMW 운전자도 거짓말 탐지기 받았대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고요. 내가 틀린 부분 결과 나왔으니까 경찰에 물어봤어요. 다른 건 맞는데 한 가지가 모닝차 운전자 봤냐는 질문인데 안 봤으니까 안 봤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나왔더라고요. 실종된 강 씨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 이 사람을 찾아야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BMW 사고, 모닝의 사고, 서씨 부인은 왜 사고가 나서 다쳤는가. 그리고 강 씨, 너는 왜 도망갔니? 이거는 강 씨가 나타나야만 돼. 그 전까지는 다 용의자인 거예요, 이거 지금. 의문의 교통사고, 운전자 증발, 유일한 단서, 강 씨 사라짐.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이게 무슨 사건이냐 대체. 이 당사자들이 자기들은 그럴 일이 없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 부부가 똑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닝에 치인 게 아니래. 굳이 감쌀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실이면. BMW가 먼저 사고가 났어. 그래서 조수석에 있던 서씨 부인이 내렸어. 근데 그걸 못 보고 모닝이 가다가 뒤따라오다가 치워버린 거야. 그래서 모닝에 그 찌그러진 흔적이 남았어. 머리카락도 그래서 걸렸어. 근데 이제 서씨, 이 BMW 차주가 빡친 거지. 내 안에 쳐가지고. 그래서 내리자마자 이 여자랑 모닝 운전자랑 무슨 일이 난 거야. 내렸든지 어떡하다가. 그래서 모닝 운전자 강 씨가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이 시신을 숨겼다. 그리고 나서 레카가 온 거다. 이러면은 사실 말이 안 되나요? 이게 제일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 8분 내에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냐요, 문제는. 그죠? 그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예요. 그 레카들 같은 경우에는 차 대다가 실수로 쳤어. 그럼 강 씨는 왜 사라진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모닝에 난 사고는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유리가 어떻게 깨지는 거야? 깨져 있는 유리를 보고 레카 차들이 서씨 부인 머리카락을 뽑아다가 거기 꽂아 넣을 수는 있었겠지. 그럼 애초에 그 유리 깨진 흔적은 어떻게 만드냐고.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심하기가 좀 이상하고, 일단 서씨의 행동이 좀 납득이 좀 안 된다는 것들이 좀 꽤 있긴 합니다. 보통 자기 아내가 사고를 당했어. 머리카락이 근데 모닝에 있어. 그럼 남편 같은 경우는 모닝 차주를 의심하는 게 자기가 못 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내야 뭐 사고 나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막 그런 상태라 자기 행동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왜곡될 수도 있는 거라고 봐. 이거는 뇌의 문제니까. 이 남편은 왜 굳이 모닝을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이 행동이 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이 부분도 문제예요. 이 서 씨는요, 은연중에 강 씨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시체를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하듯이 그 정도면 죽은 상황이라고 보는 건가? 아니, 뭐야, 이거 좀 어색하지 않아? 시체라고 표현하는 거 갑자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해, 서씨. 이 카라티도 굉장히 이상해. 이 줄무늬 카라티. 이 뭐야, 이거. 그리고 아내도 어쩌면은, 이 소설이야, 소설.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면 아내도 지금 이렇게 제가 바보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남편을 보호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사건 알아. 남편이 말했어. 내가 그랬다. 깨어나고 들었겠지. 그래서 좀 편들어주는 거 아닐까. 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아저씨가 이상해. 그리고 그 레카 새끼도 사람이 끼어있다고 말하는 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죠. 그것도 좀 이상해. 저는 개인적으로 서씨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레카 2순위고요. 3순위가 모닝 아줌마 강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모닝에 사고 난 거 보면 이거 서씨 부인을 친 게 맞잖아. 서씨 아내를.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 게 사고 난 지점에서 2분 만에 또 사고가 난 거야. 같은 자리에서. 이거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죠. 우연으로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돼. 사실은 모닝은 차서고가 아니라 사람을 치면서 섰던 게 아닌가. 사람을 치면서 뭐 핸들을 막 꺾다가 가드레일 박았거나. 서씨가 근데 사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그것도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네. 요게 이제 BMW잖아. 이 모닝이고. 그럼 모닝에서 이제 조수석에서 이제 아내가 내립니다. 그럼 모닝 차가 여기 서 있으면은 최소한 이분은 여기까지 걸어 내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로?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차 사고 났는데? 그냥 이 근처에 서 있거나 서 있어도 아니면 일로 뒤로 빠져야죠. 그죠? 모닝차가 이쯤인 거 보면은 뭐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가 있는 거임?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사고가 났으면은 최소한 모닝이 여기 서 있어. 그럼 최소한 이 뒤에서 사고가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가 가다가 친 거니까 치고 반응해서 세운 게 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여기 있던 사람이 왜 여기까지 가서 사고가 나냐는 거야. 이것도 이상한 짓인 거야. 이것도. 레카가 실수로 쳤다 쳐.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근데 이 레카가 역주행했을 가능성이 있잖아. 아까 얘 역주행했고 역주행하면서 오다가 이걸 친 거야. 그러면서 급하게 이제 뭐 뒤에 있는 레카랑 말 맞추고 차 이렇게 돌려서 바꾸고 정방향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애초에 이 모닝에 이 찌그러진 유리는 뭐냐고 대체 깨진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 모든 게 이상한 사건인 겁니다, 이거. 그러면 뭐, 이거, 씨발, 뭐,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냐? 오리엔탈 레카야? 모두가 범인이야? 서씨, 레카, 모닝 아줌마, 다 범인이야? 그럴 것도 아닌 거잖아, 이거는. 이게 대체 뭐냐고, 이거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상황들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사건이. 예,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예, 오늘 그알 리뷰가 901회 24번 나들목의 미스터리. 남해고속도로 실종 사건인데 이 강씨는 그럼 대체 그러니까 그래 이 얘기도 하자. 모든 어떤 가정을 했을 때 서씨가 범인이면은 뭐 죽여서 유기했다 치자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은 레카가 범인이거나 강씨가 범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서씨를 친. 그러면은 레카가 범인일 경우에는 모닝 차주가 사라질 이유가 없어. 아 있나? 서씨는 의식이 없고 서씨의 아내는 쓰러져 있고 모닝 차가 유일한 목격자야? 모닝은 정말 우연히 같은 자리에서 사고가 났을 뿐이야. 말이 안 돼. 모닝이 그냥 우연한 자리에서 사고가 났어도 모닝은 서씨의 아내를 쳤어. 그 앞유리의 흔적이 말해주잖아. 레카는 그럼 범인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이 상황은 어때요? 어떤 이유로 BMW가 먼저 사고가 났습니다. 최초의 1번. 서씨는 이미 여기서 지금 의식이 없고 아내가 먼저 나왔어. 왠진 모르겠지만 꽤 멀리 나왔어. 그래서 이 모닝에게 치였어. 이게 두 번째 사고인 거죠. 모닝. 자, 그리고 레카들이 왔는데 레카가 강씨를 친 거야, 이번에는. 씨발. 그래서 레카 차들이 강씨 시신을 갖고 도망간 겁니다. 이거면 말이 되겠네. 이 상황이면. 그럼 레카 새끼들이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밖에? 이거 분명히 일본에서 이 사건 났으면 강씨 스파이설 나왔을 텐데 그건 아닐 거고. 예. 레카가 친 거야 이번에 두 번째로. 그 레카가 시신을 갖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요. 모닝에 서씨 머리카락 끼어있는 이유, 그 앞유리 깨진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나요? 왜냐면은 강씨가 자발적으로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게 후토크가 기네요. 자발적으로 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 게 소지품들을 두고 갔다니까, 차 안에다가. 이거는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작이라고 생각은 좀 잘 안 됩니다. 이 유리에 끼어있는 머리카락이. 분명한 건 모닝차가 서씨의 아내를 치였다. 전 이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씨의 남편은 왜 이상한 소리 하냐고. 이 사람이 왜 이상한 소리 하냐고. 아니 이 아저씨는 지금 아내가 사고 나던 순간에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뭘 안다고서는 왜 모닝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 아저씨는 왜 이래? 이거 뭐냐 지금 이 사건 이거.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아저씨가 지금 사건을 망친 것 같아 이거. 아니 서응욱 씨 대체 뭐예요 지금 이 양반? 이 양반이 이거 지금 여기 시체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 말만 없었으면은 그냥 좀 뭐랄까 그냥 깝친 아저씨밖에 안 되는 건데 봐봐 나는 끝까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언제 그 시체를 차에 내 차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이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 아저씨가 좀 이상해진 거야. 이 빨간색 줄무늬 카라티부터 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가정해도 뭐가 더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감춰져 있나 봐. 이 내용만 가지고는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얘기가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아저씨는 바보고 레카가 모닝차 강씨까지 친 거야.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공모는 아닌 것 같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뭘 숨기고 해주고 할 텐데 진짜 이상한 사건이다. 진짜 역대급 이상한 사건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그알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그알 리뷰 하면서 제가 범죄 사건이나 했던 모든 사건 통틀었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가장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건 어이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이상한만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희한한 사건은 못 봤던 것 같아. 그런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나름의 퍼즐을 한번 맞춰가지고 사건 순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보는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리뷰해볼게요.